뭐라고? 아빠가 유언장을 고쳤다고? 민경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을 빼고 그 루시아를 넣었다고? 민경채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에 병실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있어? 민경채의 비명이 병원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김선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김선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다시 납치해야지. 이번엔 아주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릴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성가신 일은 없겠지. 영원히. 김선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잠복해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단숨에 덮쳐. 실수는 용납 안 돼. 이번엔 완벽하게 처리해. 김선재는 비장한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선재는 차 안에 앉아 앞을 노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두식, 이젠 정말 끝장을 보자. 살 만큼 산 노인 내가 왜 이리 명줄이 길어. 이번엔 확실하게 끝낸다. 확실하게. 김선재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탈출로 민강 유통엔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선재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민강 유통 회장실. 민두식은 한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유언장의 직무대행을 루시아로 고쳐. 한 변호사는 귀를 의심하며 눈이 커졌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는 루시아의 불륜 사진으로 난리가 났었고 온 회사가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민경채를 호적에서 판다 해도 직무대행은 어디까지나 민씨 집안 사람일 것이라고 한 변호사는 당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루시아 사장님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사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민두식은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못 들었어? 2번 말하게 하지 마. 얼른 루시아로 고쳐. 이사들이 뭐라 하든 내 결정이야. 한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고 루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요. 민두식은 루시아의 손을 2손으로 꽉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민두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아깝지 않아.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도 저 차갑고 어두운 병원에서 영영 나오지 못했을 거야. 아니,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 민두식은 잠시 멈췄다가 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참, 나갈 때 문 본부장 좀 들어오라고 해.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회장님.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문태경은 민두식 앞에 서서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민두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문태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 이제 퇴근하고 저녁이나 먹으러 가지. 오늘은 내가 살게. 할 얘기가 있어. 문태경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내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두식과 문태경은 고급스러운 한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은은한 조명의 룸 안에서 민두식은 문태경을 한적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민두식은 청주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 한잔하지. 오늘은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마시세. 문태경은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내 감사합니다. 민두식은 청주를 한 잔 천천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태경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내 등살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어. 민두식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 내가 나무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 매일같이 압박하고 다그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려고 루시아랑 함께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워. 민두식은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갇혀 있을 때 말이야. 정말 무서웠어. 민두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아무도 날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들었어. 손목에 묶인 줄이 너무 아팠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민두식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문태경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제가 더 빨리 찾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문태경의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여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문태경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두식은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 자식 새끼들 한번 봐봐. 민두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나를 감금이나 하고 회사 권력을 빼앗으려고만 했어.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놈들은 관심도 없었어. 저것들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진짜 왼수. 민두식은 술잔을 다시 한번 들이켜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느꼈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게 됐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라고. 문태경은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작은 따님이랑 큰아드님은 회장님을 많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민두식은 고개를 저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경채 꼴 보면 몰라. 대체 어디서 그런 놈들이 태어났는지 내가 참 한심해. 내가 잘못 키운 거겠지. 내 책임이야. 민두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문태경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문 본부장 오늘부터 내 아들 해. 문태경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태경은 잘못 들었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민두식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린 오늘부터 부자지간이야. 내 말 이해했지? 진짜 아들이야. 문태경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민두식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두식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들에게만 맡기는 중요한 일들을 이제 자네에게 맡길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당연히 승진도 시켜줘야지. 이제부터 나한테 어려워하지 말고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해. 편하게 대해. 민두식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문태경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문태경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민두식은 손을 들어 문태경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난 이제 내 와이프 루시아와 내 아들 문태경을 얻은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해. 이게 내 진짜 가족이야. 민두식은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일단 김선재 그놈을 빨리 쫓아내야 해. 그놈은 위험한 놈이야. 그놈이 하고 있는 일 자네가 맡아서 해봐. 할 수 있겠지? 문태경은 결연한 표정으로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반드시 잘 해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한편 병원 민경채 입원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민경채의 침대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냉정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채 씨,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고치셨습니다. 민경채는 멍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에는 아직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김선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장을 고쳤다고 합니다. 경채 씨 이름을 완전히 빼버리고 루시아를 넣었다고 합니다. 직무대행도 후계자도 모두 루시아로요. 민경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쾅, 쿵쾅.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유언장을 고쳤다고? 민경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을 빼고 루시아를, 그 루시아를 넣었다고? 민경채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 취임식 날 당당하게 단상에 올라 연설하던 그 순간, 임원들이 박수를 치며 자신을 우러러보던 그 눈빛들.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거야. 민 회장 큰따님은 역시 다르네. 그런 찬사들. 민경채는 그 모든 순간들이 자신의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어. 나였어. 그 순간 민경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재의 말을 들은 민경채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에 병실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악, 안 돼. 이럴 수가 있어? 민경채의 비명이 병원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앞 휴게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민수정과 민지섭,
오자경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지섭이 당황한 표정으로 황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채야,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병실 문을 활짝 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병실 침대 위에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움켜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지섭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넋을 잃고 쳐다보다가 가족들은 성급히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오자경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큰 아가씨, 갑자기 왜 저래?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어우, 무서워. 진짜 소름 끼쳐. 민수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원래 저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많이 무너진 거야. 민지섭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언니는 끝난 거야. 완전히. 민경채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한때 민강유통 사장 자리에서 당당하게 회사를 운영하던 그 화려하고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 민경채는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버림받은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누가 뭐래도 나는 민강유통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 민경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연히 나는 아버지의 후계자였고 민강유통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였어. 그건 누구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것이었는데 민경채는 이를 꽉 악물며 주먹으로 침대를 내리쳤습니다. 쿵, 쿵, 쿵. 어쩌다 내가 한순간에 이런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을까? 왜 이렇게 됐어? 민경채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장실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그 권력의 무게감,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하던 모습들, 이 모든 게 내 것이었어. 내 왕국이었다고. 민경채는 울분을 토해내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루시아, 그년이 나타나고서부터 내가 이렇게 됐어. 민경채의 눈빛이 증오와 분노로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집에, 멀쩡히 잘 살던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모든 걸 망쳤어.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들어와 가지고 다 뒤집어 놨어. 민경채는 날카로운 눈을 부릅뜨며 루시아를 당장 죽여버릴 듯한 무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루시아,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반드시. 민경채는 김선재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김선재. 이렇게 가만히 넋 놓고 있을 거야? 민경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해서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김선재는 잠시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차갑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죠. 다시 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재의 눈빛이 어둡고 위험하게 변해갔습니다. 유언장을 고친 이상 다시 납치해서 강제로 협박해서 유언장을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김선재는 민경채를 차갑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쉬고 계세요. 제가 알아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김선재는 병원을 빠져나와 어두운 복도 구석으로 가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더욱 음침해 보였습니다. 뚜뚜뚜. 전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얼마를 줬는데 늙은이 하나 제대로 못 지켜? 쓸모없는 놈들. 김선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떻게 다시 납치해야지. 이번엔 아주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릴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성가신 일은 없겠지. 영원히. 김선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김선재는 전화기를 꽉 쥐며 이를 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경호원들이 많아져서 납치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잠복해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단숨에 덮쳐. 실수는 용납 안 해. 이번엔 완벽하게 처리해. 김선재는 비장한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알았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너희도 끝이야. 전화를 끊고 김선재는 차 안에 앉아 앞을 노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두식, 이젠 정말 끝장을 보자. 살 만큼 산 노인네가 왜 이리 명줄이 길어. 이번엔 확실하게 끝낸다. 확실하게. 김선재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강유통 회장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비서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해.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잠시 후 김선재가 회장실 문을 열고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김선재의 표정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차갑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김선재를 쳐다보았습니다. 넌 무슨 낯짝으로 지금까지 출근해? 뻔뻔하기도 하지. 민두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부로 당장 그만둬. 그리고 장부 다 가져와. 니놈 아니어도 맡아서 관리해줄 사람 얼마든지 있으니까. 김선재는 비웃듯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누구요? 설마 문태경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시게요? 참 웃기는 결정이네요. 김선재는 잠시 멈췄다가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지요. 하지만 회장님 명심하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틀림없이. 민두식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치며 고함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를 키워준 것만큼 후회되는 일도 있겠냐?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
민두식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 너도 이제 내 눈앞에 2번 다시 보이지 마. 썩 꺼져. 김선재는 비웃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회장님. 김선재는 쾅 하고 회장실 문을 세게 닫으며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김선재의 입가에는 오히려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두식, 네가 날 내쫓았으니 이제 책임져야 할 거야.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민두식은 심호흡을 하며 다시 비서에게 연락해 말했습니다. 경호 팀장,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 잠시 후 경호 팀장이 급히 들어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급히 부르셨습니까? 민두식은 심각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경호 인원을 2배로 늘렸지만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민두식은 의자에 깊게 앉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계속 꿈을 꿨는데 또 누가 날 끌고 가는 꿈이었어. 민두식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민두식은 잠시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김선재 저놈은 또 반드시 이를 꾸밀 놈이야. 기회를 엿보다가 또 나를 납치하려고 할 게 뻔해. 화근을 뿌리째 잘라내야겠어. 이번엔 확실하게. 경호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민두식은 차갑게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해줘야지. 일단은 적당히 손 좀 봐줘. 정신 못 차리게. 저놈이 더 이상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경호 팀장은 알았다는 표정으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김선재는 회사를 나와 차에서 내려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저녁 시간이었고 거리는 한산하고 조용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무직이라. 하지만 상관없어. 곧 다시 시작할 거니까. 그때 갑자기 건장한 청년 3명이 김선재를 둘러쌌습니다. 김선재는 깜짝 놀라 급히 뒤로 물러서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뭐야? 누구야? 김선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의 남자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럼 다치지 않을 겁니다. 김선재는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의문의 남자들은 이미 김선재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순식간에 김선재를 제압해버렸습니다. 팔을 뒤로 꺾이며 김선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거나. 당장 안 놔? 아야. 김선재는 강하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려는 바로 그 찰나 의문의 남자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마취제를 김선재 입에 강제로 감쌌습니다. 으흡, 으흐. 너무나 순식간에 빠르게 벌어진 일이라 김선재는 저항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김선재의 눈이 풀리고 몸이 흐물흐물 축 처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김선재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민두식 이 자식이
의문의 남자들은 기절한 김선재를 질질 끌고 차 트렁크에 쑤셔 넣었습니다. 쿵. 트렁크가 닫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시동을 걸고 빠른 속도로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선재가 눈을 뜬 곳은 어느 허름하고 음침한 창고였습니다. 차갑고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창고 안에서 김선재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굵은 밧줄이 묵혀 있었습니다. 야, 이 자식들. 뭐 하는 거야? 누가 보냈어? 민두식이냐? 김선재는 탈출하려고 의문의 남자를 세게 밀치고 문 쪽으로 달려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밧줄이 발목을 묶고 있어 김선재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퍽, 윽. 김선재가 강렬하게 저항하자 의문의 남자가 주먹으로 김선재의 얼굴을 잇는 힘껏 두드려 팼습니다. 김선재의 몸이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차갑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네.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만히 얌전히 있으세요. 그게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김선재는 입술에서 피가 줄줄 흐르며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대체 너희들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돈 줄게. 의문의 남자는 비웃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좋아하셨죠? 다른 사람 납치해서 감금하고 협박하고 고문하는 거.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김선재는 이를 악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 회장이 보냈나? 민두식이 보낸 거냐? 그렇지? 의문의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은 얌전히 계세요. 당신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일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푹 쉬세요.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의문의 남자들은 창고의 낡은 철문을 굵은 쇠사슬로 여러 번 칭칭 감아 튼튼하게 묶은 후 커다란 자물쇠로 단단히 채우고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철커덕, 찰칵.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김선재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곧 고요함만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김선재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김선재는 입술의 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당하는구나. 내가 남을 감금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당하는 거야. 김선재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쓰게 중얼거렸습니다. 민두식, 이 늙은이가 날 이렇게 만들다니. 하지만 끝이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포기하지 않아. 김선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탈출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 밧줄부터 풀어야 해.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김선재는 손목의 밧줄을 벽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스윽 스윽. 밧줄이 조금씩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김선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두식의 명령에 따라 김선재는 정말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민경채는 이제 거지나 다름없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